이제 관계 연산 잡보겠습니다. 자, 정수를 2개 입력받을게요. 개체 생성해야겠죠? 자, 계속 하는 얘기지만 스캐너의 S 대문자, 시스템의 S 대문자예요. 오류 나면은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고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출력 하나 해주고요. 프린트 해가지고 자, 정수 A 입력. 자, 입력받을 A라는 놈은 std in 정수니까 next int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연속해서 두 번째 정수도 입력을 받자. 자, 정수 B 입력. 자, A 입력 받을 자리 출력하고 입력받고, B 입력 자리 출력하고 B 입력받고. 자, 이제 관계 연산을 형성하기 위한 출력문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관계 연산의 결과는 항상 무엇이 나와야 된다? true나 false로만 나옵니다. true나 false로만 나와요. 무조건. 그 외의 값은 안 나옵니다. 자, 간단하게 지금 A가 B보다 크냐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내가 결과를 확인할 수가 없죠? 그죠? 직접 실행을 한 다음에 정수 A를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정수 A에 10을 입력을 하고 정수 B에다가 5를 입력을 했어. 그러니까는 10은 5보다 크네. true라는 결과값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여기에서 지금 한 칸씩 밑으로 떨어졌으니까 system.out.print ln 대신에 그냥 print 이렇게 쓰면은 한 줄로 표시가 되겠죠. 그러면 요걸 가지고 이제 하나씩 비교를 해보자. 자, 연산자가 기본적으로 6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둘, 넷, 다섯, 여섯. 그래서 작으냐, 크거나 같냐, 작거나 같냐, 그 다음에 같냐, 그 다음에 같지 않냐. 자, 뒤에 있는 연산자 역시 앞에 있는 문구하고 맞춰줘야겠죠. 자, 이렇게 해주면 내가 입력하는 값에 대해서 6가지의 비교 연산을 하게 됩니다. 같은 수를 입력을 하거나 또는 다른 수를 입력을 하거나 또는 어느 한쪽이 크거나 작다면 그에 의한 응답으로서 true나 false가 나오게 되겠죠. 자, 간단하게 결과 확인해 보자고요. 실행을 한 다음에 뭐 정수 A에다가 5를 입력하고 정수 B에다가 뭐 4를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은 얘가 판단을 내리기를, 자, 전부 다 어떻게 나요? A가 B보다 크냐? true. A가 B보다 작니? false. A가 B보다 크거나 같니? true. 작거나 같니? false. 같니? false. 다르니? true.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만약에 같은 수를 입력을 한다면, 자, 똑같이 A에다가 3, B에다가 3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자, 이때는 어떻게 돼? 같다가 들어간 부분 요 3가지만 이렇게 true가 나오는 거죠. 요 3가지만. 자, 확인이 잘 될 거예요.
처음에 폴스, 두 번째 폴스, 세 번째 트루, 네 번째 트루, 다섯 번째 트루, 네 번째 폴스. 여기에다가 이제 부정을 조금 더 하면 여기 다섯 번째에 있는 내용을 추가로 더 낫 부정, 낫 연산자를 이용해서 A는 0과 같니? 그리고 B는 뭐 0과 같니?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주게 되면 이제 각각에 대한 부정연산까지 하는 거죠. 0이랑 같은지 다른지. 그래서 숫자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5를 입력을 하고 0을 입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맨 밑에 자, true의 반대인 false의 반대인 true의 반대인 false까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5하고 0 입력했습니다. 5하고 0. 얘가 0이니까 B는 0과 같니? 여기 true가 나오죠? true를 다시 not을 붙였으니까 not true에서 결과값은 false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전부 다 이해가 되시죠? 자, 됐지요? 자, 이제 증감 연산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째. 자, A와 B, 자, 두 개의 변수를 일단 선언을 해준 다음에 A에다가 10을 대입을 하고, 자, B에다가 플러스 A를 대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system.out.println 첫 번째 플러스 A를 했을 때, 자, A가 얼마가 나올까? 그 다음에 B는 얼마가 나올까?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겠죠? 플러스 B는 자, 머릿속으로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이렇게 하면은 A는 얼마? A는 그냥 10 나오나요? 나와요? 10 나와요? A 10이에요? A 10이에요? 계산이 안 돼요? A는 11 나오죠. B도 11 나오죠. 자, 결과 보자. A 얼마? 11 나와요. B 얼마? 11 나와요. 이렇게. 자, 그 이유는 A가 10이었어. A가 10이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이어서 뭐라고 되어 있어? B는 플러스 A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요 과정에서 먼저 뭘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A는 A 플러스 1 난다는 얘기죠. 따라서 A는 얼마? 11이 돼요. 그 다음에 뭐 해주는 거야? B 이퀄 A 해주는 거죠. A가 얼마야? 11이죠. 11이 B에 대입되지.
따라서 B도 얼마? 11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과정이 어디에 10 그 다음에 연산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출력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요 과정이 요 라인 밑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나와요? 이 과정 밑에 나오면 A는 10이 나온단 말이야. B는 안 나옵니다. 출력문이 위에 있으니까. B 설정 안 했잖아. 그죠? B 설정 안 했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얘는 안 쓰인다는 얘기야. 따라서 만약에 그렇게 테스트를 해보고 싶다면 여기 아예 초기 값을 줘야겠죠. A에다가 얼마를 뭐 0이라는 값을 주고 그 다음에 B에다가도 0이라는 값을 미리 줘서 초기화를 먼저 시킨 다음에 순서를 바꿔보면 그제서야 이제 좀 다르게 나오겠지. 자, 얘를 이제 잘랐어요. 이렇게 자르고 나서 A는 10 한 다음에 출력문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때 얼마 나와?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그냥 A는 10, B는 0 나오겠죠. 자, 요 결과가 들어가면 이제 그제서야 어떻게 돼?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럼 요걸로 해볼까요? 요 두 문장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순서로 바꿀게요. A 플러스 플러스. 자, 이렇게 했습니다. 요 2번이죠. 자,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A가 10이에요. 그 다음에 B는 A 플러스 플러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전에 이미 어떻게 된 거야? 그 전에 이미 A가 11이 된 거죠. 맞아요. 네. 그 다음에 B는 11이 됐었죠. 여기서는 끝났지. 자, A에다가 10을 넣어줬어요. 다시 넣어줬어요. 다시 넣어줬습니다. B는 A 플러스 플러스 했어요. 그러면 요때는 어떻게 되느냐? 먼저 B에다가 A를 대입을 해줘. 따라서 B가 얼마가 돼요? B는 10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A는 A 플러스 1을 해줘요. 따라서 A는 얼마? 11이 됩니다. 그래서 출력되는 결과는 11, 10 이렇게 나와요. 만약에 요 놈이 없어. 얘를 지워요. 얘를 지우면 결과가 달라져요. 결과 달라집니다. 얘를 지우면 어떻게 달라질까? 얘랑 연속이 되겠죠. 위에서 A11, B11이 됐잖아. 그죠? 지금 여기에서 A를 10이라고 했던 건 다시 초기화 시킨 거예요. 이 초기화 과정이 없어진다면은 A는 11이고 B도 11인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 연산이 들어간단 말이야. 계속해서. 따라서 자, A는 11이었어요. 얘가 여기로 들어가. 그럼 B는 얼마? 11이 돼요. B는 11. 자, 그 다음에 A에다 A 플러스 1 했어. 11에다가 1 더하래. 그럼 얼마? 얘는 12가 된다는 얘기예요. 해보면. 해볼까요? 자, 여기에 A는 10이라고 되어 있는 요 부분을 일단 자른 다음에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게 되면은 아까와 같이 B는 11이고 A는 12가 되죠. 위에 있는 거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끝내질 않았으니까. 초기화를 이렇게 다시 시켰을 때와 그 다음에 시키지 않았을 때는 계속해서 가져간다. 변수에 대한 의미하고도 일맥상통하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때 보자. 앞에서 마이너스 한 경우. 자, 이런 경우 다시 A를 뭘로 했어요? 10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다시. 그러니까 B는 마이너스 A가 됐죠. 그러면 여기에서 먼저 하는 건 뭐야? A는 A-1을 먼저 한다는 얘기예요. 자, A는 얼마였어요? 10이었죠. 1하니까 얼마가 돼? 그래서 A는 9가 돼요. A9. 그 다음에 뭐 해줘요? B에다가 A를 대입해라. 따라서 B는 얼마가 돼요? 9가 그대로 되니까 9가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요. 뒤에다가 넘겨보자. 자, 요 라인이죠. 자, 2번을 붙여놓고 나서 자, 뒤에다가 플러스 플러스만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바꿔보자고요. 자, 이렇게 하면 A는 다시 10으로 초기화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B에다가 A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했습니다. 따라서 뭐가 먼저 일어난다? B에다가 A를 대입을 해주니까 먼저 B는 얼마가 돼요? 10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A는 A-1이 돼요. 따라서 A는 얼마? 10이었고 마이너스 1하니까 9. A는 9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증감연산자가 앞에 붙을 때하고 뒤에 붙을 땐 다르다고 했습니다. 앞에 붙어 있을 때는 먼저 연산을 해요. 그리고 나서 대입을 합니다. 뒤에 있을 때는 먼저 대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연산을 해요. 순서가 달라요. 1번, 2번. 얘는 1번, 2번. 순서가 달라요. 물론 연산자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그 연산 순서가 바뀌는 경우는 있어. 근데 기본적으로 단학연산에서는 이런 형태로 연산이 된다라고 하는 거야. 지금 얘는 쉬운 형태이고요. 여기에서 A를 싹 지운 상태에서 계산을 해보면 위에 있는 것부터 계속 연결이 되기 때문에 더 헷갈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자, 요거를 지웁니다. 이렇게 지웠어요. 이렇게 지우면 계산 결과 되게 재밌게 나와요. 값의 변화를 잘 보셔야 돼요. 자, B만 가지고 지금 연산을 하죠. B만 가지고 A는 초기 값을 10을 줬어요. 처음에 플러스 플러스 A라고 하게 되면은 자, 먼저 뭐라는 거야? A를 얼마로 바꿔요? A 플러스 1을 해서 11로 돼요. A가 11로 돼서 여기는 11이 나와. 그 다음에 B에다가 A를 대입하니까 B도 얼마가 나와요? 11이 나와요. 얘도 11이 돼. 그 다음에 뭐 했어요? A 플러스 플러스 했죠. 그죠? 플러스 플러스 하니까는 먼저 뭐 해야 돼? B에다가 A를 대입을 해요. B가 현재 얼마? 11이었는데 A가 현재 얼마? 11이죠. 따라서 B는 얼마? 11 그대로 대입돼. 그 다음에 뭐 해줘요? A를 하나 증가시키죠? A를 하나 증가시키니까는 A는 A 플러스 1에서 A는 얼마? 12가 돼요. 따라서 여기에서 출력되는 A가 12가 되고 여기서는 11이 되는 거야. 다시 마이너스 마이너스 A 했어요. 그러니까 뭐부터 해야 돼? A는 A-1을 먼저 해야겠죠. 그죠? A가 얼마래? 12래. 12에서 1을 빼니까 얼마? 11이 돼요. 다시 여긴 11로 바뀌어. 그리고 나서 B에다가 다시 대입해야 되죠? 그러니까 얼마? 얘도 11이 되는 거야. A 마이너스 마이너스 했어요. 이렇게 하니까는 먼저 뭐하고 A 값을 B에다가 대입하니까 A 값 11이네. 그죠? B에다 대입하니까 얘가 11이 먼저 되겠죠? 그리고 A에서 하나를 더 빼주니까 A는 얼마가 돼? 10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위치에 따라서 결과값이 다르게 나옵니다. 위치에 따라서 어느 위치에 있느냐, 출력문이 나중에 있느냐 출력문이 먼저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도 결과는 다르게 보여요. 자, 그래서 쉬운 방법으로 한번 본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썼으면 헷갈릴 수도 있어요. 증감 연산자가 되게 쉬운데 되게 많이들 헷갈려해. 왜? 위치 때문에. 위치 때문에 헷갈려요. 만약에 내가 여기서 얘를 한번 밑에서 더해줘요. 이렇게 했단 말이야. 결과 어떻게 나올까요? 결과는 지금 현재 결과하고 똑같아요. 대신에 내부적으로 메모리 상에서는 값이 바뀌어 있었단 얘기야. 출력은 어디까지 시켰어? 출력은 여기까지만 출력을 시켰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출력된 결과는 얘랑 동일하지만 그 뒤에 밑에 연산 하나 더 시켰죠. 하나 더 시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B가 얼마가 되고 이때는 B가 10이 되고 A는 얼마가 되고 9가 된단 말이에요. 이때는 여기에서 이 결과에서 하나 추가되는 거죠. 하지만 얘는 출력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디에서만? 메모리상에서만 이렇게 저장이 된 것 뿐이다. 나중에 바뀐 거죠. 그래서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증감연산자는 특히나. 자, 그러면 하나를 더 봅시다. 오퍼레이터 13번. A는 2라고 하고요, B는 5라고 하고, 그 다음에 C는 0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 D도 0이라고 할게요. 초기값을 미리 줬습니다. 자, C에다가 A++ 곱하기 이렇게 4를 냈어요. 그 다음에 D에다가 B 곱하기 5를 냈어요. A는 A 해가지고 출력을 할게요. C도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복합대입 연산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분해를 해보면 전부 다 지금 뒤에 등호가 나와 있고 앞에 연산자가 붙어 있어요. 자, 하나씩 따져보면은, 자, 이걸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썸은 썸 플러스 10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자, 서브 같은 경우에도 서브는 서브 마이너스 6,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멀은 멀 곱하기 4, 자, div 나누기 7. 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즉 같은 변수, 현재 변수 안에 있는 값을 가져와서 그 뒤에 있는 숫자랑 연산을 한 다음에 다시 어떻게 해라? 현재의 변수에다가 재저장해라, 이런 뜻이에요. 조금 줄여 쓰는 거죠. 이렇게 쓰는 것과 이렇게 쓰는 거. 처음에는 이게 더 보기 편해요. 이렇게 쓰는 게 보기가 더 편하지만 나중에는 이게 좀 더 편해요. 입력할 때는 무할 써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써도 돼요. 이렇게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런 방식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기억하란 얘기예요. 자, 15번째.
변수 3개만 뜰게요. 자, 어떻게 이렇게 나왔느냐 라고 하는 건데요. 자, 먼저 1번 과정 C에다가 5를 더해요. C에다가 5를 더하니까 얼마가 되죠? C 얼마? 15였죠? 15에다가 5가 더해지니까 20이 됩니다. 자, 요게 1번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어떻게 되느냐? A의 대입을 하기를 A 플러스 C를 해버립니다. 따라서 A가 얼마? 10이었죠? C는 얼마가 됐어요? 20 됐죠? 그러니까 얼마가 돼요? 10 더하기 20 해서 결과가 30이 나와버려요. 자, 그 뒤에 있는 B 역시 먼저 뭐 해주는 거야? C에다가 5를 빼주겠죠? 그러면 15에서 얼마가 빠져요? 5가 빠진 10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A는 A 곱하기 C. A가 얼마? 10이었죠? 아, B였죠? B. B는 B 곱하기 10. B 곱하기 C에서 B는 4죠? 자, 곱하기 10 하니까는 40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우선순위는 기본적으로 오른쪽에 있는 표현식이 가장 먼저예요. 등호 옆에 있는 표현식을 먼저 연산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앞에 있는 연산자를 갖다가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측이 항상 우선이다. 자, 요걸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하나의 예제를 더 봤습니다. 자, 다음 16번째 조건 연산자 볼게요. 자, 4개의 변수를 동시에 초기화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쉼표를 이용해서 연속적으로 쓸 경우에 모든 데이터 타입은 처음 지정한 int의 형태이다. 즉 정수의 형태이다.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자, int max라고 하는 하나의 또 다른 변수를 선언을 해주고, 자, 이 max에다가 대입을 해주는데, 자, 연산을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이 의미는 뭐냐? A랑 B를 비교해서 비교 결과가 참이 나오면 A를 수행하고 거짓이 나오면 B를 수행하라. 그러면 A 얼마? 14. B 얼마? 21. 자, 두 개 조건 검사하니까 true, false 나오죠. 자, 이렇게 false가 나오면 어디로 가라? 뒤에 거로 가라. 자, B를 출력해라. B를 보여줘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B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max에 대입되는 거야. 이 B가. 따라서 max의 값은 얼마가 지정된다? 21이라는 값이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맥스를 실제로 출력을 해보게 되면 맥스 값은 21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출력 한번 해봅시다. system.out.println 자, 맥스 플러스 맥스 이렇게 하면 되죠. 자, 21이 나와요. 자, 단계별로 이제 다시 맥스에다가 자, 조건 검사하는데 이 맥스 값하고 C하고 비교를 시켜요. 그래서 참이면은 맥스가 더 크다 그러면 맥스에다가 맥스를 넣어주고, 그렇지 않으면 C를 넣어줘라.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출력을 해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주게 되면 이제 C까지 검사를 하니까 그 다음 맥스 값이 얼마로 바뀌어요? 그 다음 맥스 값 C로 바뀌는 거죠. 여기 맥스에는 얼마가 들어가 있어? 21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 C에는 43이 들어가 있죠. 두 개 검사하니까 어때? 폴스 나오죠. 폴스 나오니까 역시 C가 맥스에 대입이 되겠지. 그래서 맥스를 출력하니까 여기에서 43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방법 그대로 또 뭘 해줄 수가 있다? D도 비교를 해서 검사해 줄 수 있겠죠. 자, 맥스는 자, 맥스가 D보다 크냐? 크면은 맥스를 출력하고, 작으면 맥스가 더 작으면 D를 출력해줘라.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맥스를 출력을 해줍니다. 역시 얼마? 지금 현재의 맥스 값에는 얼마가 저장돼 있어요? 현재 맥스는 43이 저장돼 있어요. D는 얼마? 59가 되겠죠? 결과값 폴스 나오니까 D가 맥스에 저장이 됩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누가 제일 커? 59가 제일 큰 거예요. 따라서 그럼 얘네들은 이제 출력문을 각각 내가 지정을 해줬는데, 여기에서 출력되는 결과값을 조정을 해준다면 A와 B 중에서 누가 더 크냐 해가지고 출력해 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값과 현재 저장되어 있는 맥스 값과 또 뭘 저장하면 돼요? A, B, C랑 비교를 시킬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A, B, C, D를 다시 비교시킬 수 있겠지. 그래서 가장 큰 값이 누구인지를 최종적으로 출력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 아싸리 결과 딱 하나로만 압축하고 싶다면 얘랑 얘는 필요가 없죠. 중간관계 보기 싫어. 최대값만 보고 싶어. 그러면 얘랑 얘를 빼면 돼요. 그러면 최종적인 최대값만 출력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과정들을 비교를 할 때 눈으로 봐서 딱 보니까 59가 제일 커. 이건 사람이 하는 연산이에요. 컴퓨터는 무조건 한 번에 한 가지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눈으로 어떻게 돼? 얘랑 얘를 비교하잖아. 얘가 더 크다. 그 다음 얘랑 얘랑 비교하죠. 얘가 더 크다. 얘랑 얘랑 또 비교하죠. 단계별로 비교를 한단 말이야. 근데 경험적으로 눈으로 딱 봐가지고 바로 우린 결과가 나오는 거죠. 머릿속에서 빨리빨리 연산을 하는 거잖아. 컴퓨터한테는 일일이 시켜야 돼요. 하나하나씩을. 자, 이렇게 해서 조건 연산에 의해서 뽑아봤습니다. 이 조건 연산에서 참거짓에 의한 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게 될 제어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기억을 먼저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또 다른 예제, 이제 논리 연산자를 만들어 볼게요. 자, 논리 변수 8개 A1, 2, 3, 4와 O, 1, 2, 3, 4 자, 이렇게 4가지를 썼어요. 0 아닙니다. 5입니다. 자, 하나씩 비교를 해보자. A1은 이렇게 비교할게요. 3하고 9하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요 내용을 복사를 해서 그 밑에는 8하고 5의 자리만 바꿀게요. 그 다음에 복사를 해서 3하고 9의 자리를 바꾸겠습니다. 자, 세 번째 걸 다시 복사해서 뒤에 있는 8하고 5의 위치를 바꿔줄게요. 자, 뭐 출력해보면 되죠? A1부터 A4까지 자, 그럼 이제 보자. 직접 3하고 9하고 비교했어요. 트루 폴스. 자, 폴스 트루 폴스 폴스. 자, 폴스 폴스예요. 엔드 연산자죠. 거짓 거짓이면 결과는 거짓이에요. 트루 폴스 폴스 트루 폴스 트루. 하지만 둘 다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폴스. 트루 폴스 트루. 트루 폴스 폴스. 어때요? 뒤에 거짓이므로 폴스. 자, 트루 폴스 트루. 뒤에 트루. 따라서 트루. 자, 둘 다 참일 때만 참이 나온다. 자, 이때 여기서 보시면은요, 여기 보세요. 첫 번째 거하고 두 번째 걸 보게 되면 노란색 밑줄 나와 있어요. 노란색 밑줄. 밑에는 없는데 이 두 개만 나와 있죠. 이건 뭐냐면 미리 이 앰퍼샌드 연산자에 의해서 앞에 있는 애가 미리 뭐가 돼버렸어. 얘도 폴스, 얘가 폴스죠. 미리 폴스가 나왔기 때문에 얘는 보지도 않는다는 얘기야. 연산할 가치도 없다. 아무리 엔드 연산을 많이 쓴다 하더라도 시작부터 거짓이 나와버리게 되면 뒤에 연산할 필요도 없이 그냥 무조건 폴스를 때려버려요. 얘는 그게 뭐에 좋으니까 속도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얘까지 연산을 해야 된다면 그만큼 연산 한 번 더 해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속도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결정이 돼버리게 되면 뒤에는 안 봅니다. 자바 특징 중에 하나예요. 밑에는 얘가 true가 나왔기 때문에 뒤에까지 봐야 되는 거죠. 그쵸? 요런 현상이 일어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얘네들은 불리언이기 때문에 true 아니면 false로만 값이 나오게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을 가지고 이제 오화 연산을 해볼 거예요. 자, 위에 있는 4개를 그냥 한꺼번에 복사를 해서 아래쪽에다가 붙여 넣을게요. 싹 붙여 넣고, 자, A1, 2, 3, 4로 되어 있는 거를 O, 1, 2, 3, 4로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에 AND 연산 대신에 파이프 연산으로 바꿔야겠죠? 출력 역시 자 5로. 자, 역시 봅시다. 자, 3하고 9하고 비교했어요. 트루 폴스. 자, 폴스 5하고 8 폴스. 자, 폴스 폴스 둘 중에 하나도 안 했죠. 얘는 그냥 폴스. 자, 트루 폴스 폴스 트루 폴스 트루. 따라서 얘는 했네. 트루. 자, 얘는 트루 폴스 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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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루. 자, 역시 여기에 보면은 밑에 두 개 노란 줄 나오죠? 볼 필요 있다 없다? 이거 볼 필요 없다. 안 본다. 왜? 앞에 이미 true가 나왔기 때문에 오화 연산에서는 하나라도 true가 나오면 그냥 true예요. 얘네들을 뭐라고 하냐면 죽은 코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얘네들은
쓰지 않는다. 데드 코드라고 합니다. 여기 물음표 나오죠? 여기다 마우스 커서 올려보세요. 뭐라고 나와요? 데드 코드라고 나옵니다. 여기 지금 형광등, 백열등 켜져 있는 거 갖다 놓으면, 즉 어느 부분이 여기 노란색 밑줄 쳐져 있는 부분은 데드 코드다. 컴파일에서 얘는 수행조차 안 된다. 가치도 없다. 이런 의미예요. 컴파일러가. 자,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연산자 중에 AND하고 OR 했었죠. 논리 연산을 했었습니다. 자, 이게 바로 그것에 의한 예제가 되는 것이고, 자, 이제 여러분들이 또 어려워했던 것 중에 하나, 비트 연산을 볼 거예요. 자, 18번째 비트 논리 연산입니다. int a를 3이라고 하나 저장을 하고 int b를 5라고 저장을 할게요. 자, AND 연산 그 다음에 뭐 OR, 익스클루시브 OR, 틸드까지 한번 해봅시다. AND OR, 그 다음에 익스클루시브 OR, 틸드 A, 틸드 B. 이진수로 먼저 바꿔봐야 돼요. 3이라고 하는 걸 이진수로 바꿔봅시다. 3이라고 하는 거 1이에요. 1 0, 그 다음에 1은 1, 2는 1 0, 3은 1이죠. 그죠? 2 더하기 1이잖아. 맞죠? 그러면 앞에 이제 비트를 8비트로 맞춰볼게요. 0000 한 칸 띄고 0011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5라고 하는 거는 4 더하기 1이죠. 4 더하기 1, 그죠? 4는 2의 제곱이네. 그럼 얼마야? 100이야. 100이야. 거기에다 1 더하니까 101이죠. 그럼 앞에 비트 수 채워보자. 0000 0101 이렇게 돼요. AND 연산을 하게 되면, 자, AND 연산부터 할게요. AND 연산을 하면은 두 개의 비트를 비교를 해서 어떤 때만 1일 때만 1이에요. 두 개 비트 검사하니까 1이네. 1, 1, 0. 트루 폴스니까 얘 뭐야? 폴스잖아. 폴스 트루 하니까 폴스잖아. 폴스 그냥 폴스죠. 앞에 있는 거 볼 필요도 없이 다 폴스지. 따라서 얼마? 1. 1만 남죠? 이게 AND. 자, OR로 가보겠습니다. OR로 가게 되면은, 자, 파이프 둘 다 트루면 당연히 트루예요. 트루 폴스니까 뭐야? 그냥 트루죠. 폴스 트루 하나라도 있으면 트루죠. 폴스지. 다 뭐가 붙어? 0 붙죠. 자, 111이니까 100 더하기 10 더하기 1이죠. 100 얼마? 2의 제곱이니까 4. 100은 얼마? 2의 1제곱이니까 2. 그 다음 1. 따라서 얼마? 7. 됐죠? 요런 의미. 자, 세 번째 익스클루시브 OR입니다. 자, 익스클루시브 OR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비트를 비교해서 같으면 싫어 0, 다르면 좋아요.
1. 자, 두 개가 같아. 0. 두 개가 달라. 1. 달라. 1. 같아. 0. 같아. 다 0이죠, 여기서부터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얼마? 1, 0, 0 더하기 1, 0. 자, 1, 0, 0 얼마? 4. 1, 0은 2, 6. 6 나오네. 비트 연산 했죠? 자, 틸드. 자, 틸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반전이에요. 그냥 반전. 보수 기법입니다. 뭘 하면 되냐? 0은 다 1로 바꾸고 1은 전부 다 0으로 바꿔요. 따라서 얘는 어떻게 돼? 1, 1, 1, 1, 1, 1, 0, 0 이렇게 된단 말이야. 얘는 비트 다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앞에 있는 부호는 마지막 24개의 비트는 전부 다 1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음수값을 갖는 거야. 음수값을 가지면서 뒤에 있는 것만 따져보자. 요만큼만 따지니까 얼마? 이거 4죠. 얘 4잖아. 음수 붙여주니까 마이너스 4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요. 물론 정확하게는 하나씩 이제 더하면서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얘는 어떻게 돼? 111 낸 다음에 1010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될 거 아니요. 맞아요? 요거 보면 얼마? 2죠. 여기까지 보면 얼마? 8이죠. 8에다 2 빼면 6이죠. 다시 음수 1111 음수 비호 붙이면은 6에다 앞에 마이너스 붙여서 마이너스 6 돼요. 이런 경우에는 뭐 음수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보수 표현법에서 이런 걸 사용은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쓸 때 이 보수를 쓸 일은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냥 프로그래밍 언어상에서의 표현법이 비트 논리가 이 정도 사용이 된다 라고 해서 그냥 한번 보고 넘어가는 거야. 아마 안드로이드에서 볼 일은 없을 겁니다. 근데 자바 시스템 프로그래밍 쪽에서는 이런 것도 알고 있어라 라고 나와요. 자, 19번째 이제 자, 비트 이동. 자, 이렇게 봅시다. 출력을 한번 해볼까요? 쉬프트라는 말이 이동입니다. 쉬프트라는 말이 이동이에요. 했더니만 자, 5가 나오죠. 자, 머리로 한번 연산을 해봅시다. 20이라고 하는 놈을 마찬가지로 뭘로 바꿔야 돼요? 이진수로 바꿔야 돼요. 이진수 변형하는 방법은 계속 했으니까. 자, 얘는 16 더하기 4로 끝나네. 그죠? 자, 16이라고 하는 놈은 2의 몇 제곱? 4제곱. 그 다음에 4는 2의 제곱. 2의 4제곱은 얼마? 이렇게 되나요? 맞아요? 2의 제곱은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진수로 바꾸면 1, 0, 1, 0, 0이 되겠네요. 맞지요? 자, 얘를 우측으로 쉬프트를 시키래. 그 얘기는 뭐야? 비트 두 개 날리란 얘기죠? 짠, 짠, 날아갔어. 얼마 남어? 1, 0, 1만 남죠? 결국에 오른쪽으로 보내는 거니까 몇 칸? 두 칸. 자, 이 칸에 대한 거는 그 PT 자료에 있죠? 그래서 101만 남으니까 101은 다시 100 더하기 1이지. 100은 얼마? 4죠. 2의 제곱이니까 더하기 1하니까 얼마? 5가 되죠. 따라서
자, 오른쪽으로 시프트를 시키면 무슨 결과다? 20이라는 것을 2로 몇 번? 2번 나눠라. 이것과 똑같다 그랬죠? 만약에 왼쪽으로 한다 그러면 얼마가 되겠어요? 이렇게 왼쪽으로 시프트 시켰어. 2번. 그러면 2의 제곱만큼 곱해야 되니까 20 곱하기 4 하면 80 된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나는 여기에서 세 번째 비트가 뭔지 궁금하다. 세 번째 비트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이거야. 그냥 간단하게 안 해도 되는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넘은 자, 20이라고 하는 게 1, 0, 1, 0, 0이었죠? 그죠? 하나, 둘, 세 번째 맞죠? 비트 1 맞지? 1 넣었지? 편법인데 이미 뭐 했어요? 쉬프트를 2번 시켰죠?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야? 1, 0, 1이죠? 여기에다가 이 숫자 1, 0, 1과 누구랑? 1이랑 엔드 연산 시키니까는 1, 자, 앰퍼센드 하니까는 뭐야? 여기 0, 0, 1일 거 아니야. 1 나왔죠? 이거예요 그냥. 나머지 0, 0 나오잖아. 물론 결과는 뭐로 나와야 돼? 트루 폴스로 나와야 돼요? 맞아요? 트루 폴스로 나와줘야 되는데 얘는 불리언이 아니라 뭐야? 단순 인트죠. 인트 값이죠. 그러니까 그냥 숫자로 나온단 말이야. 트루이면 숫자로 1, 폴스이면 숫자로 0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쉬프트를 한 번만 시킨 상태에서 1이랑 연산시키면 뭐가 나오겠어요? 얘를 1회 쉬프트를 시켜 그리고 나서 결과를 확인해보면 0 나오잖아요. 그죠? 이건 뭐 세 번째 비트가 아니라 두 번째 비트인데 맞습니까? 얘가 똑똑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맨 마지막 거를 판단하는 거란 말이야. 문장을 쓰긴 이렇게 썼지만 실질적으로 뭐예요? 이거 트릭이죠? 그냥 트릭 쓰는 거지. 만약에 우리가 이제 1, 0, 1, 0, 0이었는데 1회 시프트 하니까는 뭘로 바뀌어? 1, 0, 1, 0으로 바뀌는 거죠. 여기에서 엔드 연산을 1로 하는 거니까 요것만 보는 거죠. 요것만. 앞에 있는 거 0, 0, 0은 볼 필요도 없잖아. 얘만 판단하니까 뭐가 돼요? 그냥 0이지 뭐. 0이니까 뭐가 나와? 폴스이지만 어차피 폴스로 나온 걸 다시 뭘로? 인트로 환산을 해버리니까 이렇게 0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되셨습니까? 네. 요런 의미예요. 요런 뜻이다. 각각의 비트를 확인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엔드 연산으로 해당 비트만큼 1111 주면 되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연산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20번째 보수연산입니다. 이 보수연산은 낫 연산이에요. 낫. 아까 이제 틸드 연산이라고 했었는데 비트로 인트 a에다가 자 마이너스 10이라는 값을 주고 그 다음에 b랑 c라는 놈을 만든 다음에 자 a의 보수를 b라고 한 다음에 자 c에 b 플러스 1을 하게 되면은 요게 바로 2의 보수가 돼요. 보수라고 하는 거는 보충하는 수를 얘기해요. 보충하는 수. 어떤 수하고 합의되기 위해서 어떤 수가 필요하냐 이런 얘기야. 자 일단 보자고요.
마이너스 10에 대한 자 1의 보수를 구해보겠습니다. 자 1의 보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1의 보수라고 하는 거는 자 이거 이때 이제 절대값으로 따졌을 때 10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0이 되기 위해서 1에다가 얼마를 보충해 주어야지 10이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요게 1의 보수예요. 자 2의 보수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마이너스 10에 대한 자 2의 보수들 자 이렇게 C로 연산을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10이 0이 되려면 2의 보수는 0을 만들어 줍니다. 1, 0밖에 없기 때문에 따라서 얼마가 필요하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수에다가 1을 더하면 무조건 2의 보수가 됩니다. 이 진수에서. 그래서 10이 나와요. 숫자를 다른 걸로 대체를 해봐도 1에 대한 보수하고 2에 대한 보수는 각각 정상적으로 출력이 될 거야. 각각.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에 마이너스 10이라고 했는데 그냥 10이라고 해서 출력을 해봅시다. 10에 대한 보수예요. 10에 대한 보수. 자 1의 보수입니다. 그 다음에 2의 보수예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뭘로 변환시킨다? 몇 진수? 2진수로 변환시킵니다. 2진수로 바꿔가지고 각각에 대한 비트 값을 뭘로? 다 반전시키면 되죠? 반전시키면 1의 보수가 되고 반전시킨 다음에 더하기 1을 내주면 2의 보수가 돼요. 그냥 이건 공식이에요. 이 내용은 물론 이제 내가 변수 값을 어떤 거에 따라서 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아예 약간 내용을 바꿔가지고 뭐 해주면 돼? A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죠. 이렇게 하면은 만능으로 쓸 수가 있죠. 변수값만 바꿔주면 되니까 그죠? 또 다른 방법. 사용자가 직접 값을 입력을 해가지고 그 값에 대한 보수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뭐가 필요해? 일단 import.java.util 스캐너 필요하죠? 그죠? 그 다음에 스캐너에 대한 객체 클래스 필요하죠? 그 다음에 입력 받은 값을 뭘로? stdin이라는 이름을 했으면 그거를 int 값으로 받으면 되지. 맞습니까? 자 그럼 얘를 이제 계량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필요한 거 그냥 몇 가지만 하나만 더 해줄게요. 자 import 뭘 가져와야 돼? java.util. 스캐너 가져오고 그 다음에 스캐너에 대해서 우리 stdin 계속 썼으니까 이렇게 쓰고 그리고 new 스캐너 system.in 자 이걸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받아들이는 값 int a를 요거는 밑으로 내려가지고 요 받아들이는 값을 뭘로 받아요? stdin next int 요렇게 받으면은 받아들인 값을 얘가 처리를 하겠죠. 해당 값에 대해서. 물론 그 전에 툴령문 하나까지 띄워주면 더 좋죠. 그죠? 보수를 구할 숫자를 입력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여기다 입력하면 되겠죠? 정수를 입력하세요. 그러면 실행했을 때 실제 숫자를 입력을 해주면 5 이렇게 입력을 하면 그에 의한 보수값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연산자에 대한 예제를 모두 보았습니다.